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령의 첫 번째 나무, 법령의 세 번째 나무까지 이 개설 등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로다자 2차 교재의 테마는 7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우리는 계속 뭐예요?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다 뭐예요? 부동산 중개 관련 행위에 대한 제한, 또 그걸 위반했을 시에 제재사항, 요걸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테마가 좀 다를 뿐이죠. 뭐 공인중개사냐, 뭐 교육이냐, 개설 등록이냐, 이게 테마가 다를 뿐이지 결국 이 얘기를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바꿔쓰기 하는 거죠. 패러프레이즈, 무식한 말로. 뭔가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너 부동산 중개하고 싶니? 그러면 자격증 따. 이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무까지 배운 거죠. 두 번째, 그럼 너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실무교육 받아. 그래서 두 번째 나무까지 해서 실무교육, 교육 파트에서 했죠. 자, 그럼 바로 또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되게 복잡합니다. 뭐 해야 된다? 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오픈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행위제한이죠. 오케이? 그거 안 하면은 너 중개사무소 등록 못해? 중개업 못해? 이겁니다. 변호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맞는 키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변리사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유독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못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업무를 못한다고요. 판례로 이미 확정이 됐죠? 자, 이건 자긍심 가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개설 등록 파트는 무려 많이 나오면은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정말 메인 디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 개설 등록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핵심 박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등록 절차상. 개설 등록을 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상 여러 개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흐름과 내용. 이제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당신은 법 조문을 통해서, 뭘 통해서? 법 조문, 3단 비교표를 통해서 이해하셨으니까 요게 뭐예요? 핵심입니다. 특히 뭐예요? 그 밑에 보면은 등록 기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등록하려면 뭔가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지,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개설 등록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출제자는 어떤 관점에서 출제를 하냐 이거예요. 자, 날개 박스 출제자 의도 보죠. 오른쪽. 자, 개설 등록 해가지고, 자, 우리가 개인으로서, 즉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그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법인, 그렇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법인인 개업중개사, 좀 복잡할 거 아니에요, 법인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출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개인 그거 내겠어요? 아니면 법인 관련해서 내겠어요? 그렇죠. 보기 5개 만들어내야 되니 이쪽이 쉬울 거 아니에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출제자 관점에서는 이게 내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주사무소가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대리점 분사무소가 있죠? 쪼개진 사무소, 분사무소. 자, 그래서 주사무소는 우리가 개설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좀 엄격하죠, 등록이니까. 그런데 분사무소는 그냥 신고. 우리 하겠어요, 이렇게 신고. 좀 여기 낫죠. 그 기준이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뭐다? 집안 싸움. 요거 섞어놨을 때 과연 수험생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그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드시 뭘 통해서? 그렇습니다. 3단 비교표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약 볼 거예요. 간략하게. 오케이? 앞에 실무 교육 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3단 비교 다 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요약을 봐야지. 그냥 무작정 막 요약만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3단 비교표. 우리 개설 등록 3단 비교표 보겠습니다. 자, 법의 구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입니다. 자, 개설 등록 형광펜 밑줄 쫙. 자, 1항에 중개업 영위하려는 자는 쭉 보시면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관청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검정펜, 시장, 군수, 구청장 검정펜 하시고 등록관청에다 검정펜 밑줄. 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2항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심지어 변호사도 대통령도 못하십니다. 자궁시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3항의 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령의 13조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이게 이제 행위죠. 하나의 등록 제한이죠. 행위 제한. 기준도 제한이 되겠죠. 자, 빨간펜 밑줄 쫙. 이게 이제 핵심이죠. 개설 등록의 기준 빨간펜 밑줄 쫙. 자, 1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 1호, 2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예컨대 이제 농업협동조합이 법이 대표적이죠.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원칙하고 예의가 있네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농협은 이거 기준 충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농업, 우리 모두가 다 농부의 자식이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농업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런 게 많이 있죠. 자, 1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이제 개인 우리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2호는 법인이 이렇게 포부가 크신 분은 요거 하실 수 있겠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자, 파란 펜으로 1호에 공인중개사, 2호에 법인에다 파란 펜 밑줄 쫙. 그래서 결국 공부를 잘한다. 우리 수험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 책을 공부하는 책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딱 중요하고 그 다음 밑에 요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잘 단권화가 돼 있는 거죠. 우리 공부 못하신 분은 저예요. 뭐 이게 정리가 안 돼. 막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면 나의 하얗던가 딱 정성을 다해서 제가 밑줄 쫙 밑줄 형광펜 하니까 어떤 분은 그냥 밑줄 귀찮은데 홍쌤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만 자를 대고 자를 딱 대고 좀 사소한 것에 지극정성을 기울이시는 분이 정말 큰 일도 하실 수가 있겠죠. 정말 중개업도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사소. 이거 뭐 대충 했다가 막 나중에 거래계약서 쓰는데 말이죠. 막 틀려 막 철자도 틀리고. 그건 무슨 X입니까? 고객 앞에서. 망신 다 시키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정말 바늘로 우리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 바꾸면은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구별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기준하고 법인 기준이 좀 다르구나. 보니까 법인 기준이 좀 대파 많네요. 이쪽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부터 보죠. 과목에 실무교육, 검정펜 밑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나목에 중개 쭉 읽어보시면은 중개사무소 확보 이런 말 나오나요? 끝쪽에 자 거기다 밑줄 검정펜 중개사무소 확보.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 사무소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면 좋겠지만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 보면 뭐예요? 가로에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이제 공짜로 우리가 쓰는 걸로 우리 사용대차라고 그러죠. 자, 임대차는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임료를. 사용대차 등의 방법이 얕은, 여하튼 사용권 확보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땄어요. 실무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사무소 확보해야 된대. 근데 나는 당장 없어. 내 집 전세금 마련은 또 바쁜데, 그죠? 그럼 뭐야? 뭐 가까운 지인이 있다. 친구가 빌딩 주인이야. 그럼 뭐야? 딱 가가지고 친구! 내가 나중에 한턱 쏠 테니까 부동산, 빌딩 한테 사줄 테니까 말이야, 나한테 사무실 딱 하고 사용대차 계약서 하나 써줘. 이렇게. 그럼 배짱이 있어야죠. 편의점 딱 가가지고, 편의점 사장님, 제가 여기 알바 하는데 말이죠, 저는 알바 비용 절반으로 받는데 말이죠, 대신 요 사무소 요 한 칸 있죠, 요 책상 여기다 하나만 놓을게요. 맨땅에 해야 돼. 우리 이 촌놈들의 장기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죠. 자, 그렇게 그래서 사무소만 확보하면 되는구나. 이게 간단한데 말이죠. 개인 같은 법인은 좀 복잡하죠. 법인 보니까 무슨 회사인데 그냥 회사면 안 돼요. 상법상 회사입니다. 공인중개법상 회사 아니에요. 상법상 회사에다 검정표 줄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검정표 줄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법제 14조. 저기 우리 뒤에서 나올 건데 이제 튕기가 나온 거예요. 법제 14조. 그래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등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정된 업무만 영위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규정된 업무만에다가 검정표 줄자.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인중개사에다 검정표 줄자.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게 눈치 백단이 되셨군요. 거기 제외한, 제가 음영 파놨잖아요. 음영을 딱 줬죠? 제외한 대리보가 뭐죠? 포함한. 뒤바꿔서 틀린 보기. 그렇게 줄자. 그렇게 3분의 1 이런가 봐요. 그럼 옛날에 3분의 1. 좀 보신 분은 그냥 3분의 1 그냥 자동 입력이에요.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유치원 문제는 저기 10회 전 이렇게 이런 때로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관록이 얼마인데 우리 그 공인중개사가 벌써 26회 전. 관록이 얼마인데. 자,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임원사원의 전부가 아니죠. 3분의 1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일 것. 자, 라목에 이 양반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육 받았는데 얘도 교육 받아야죠. 자, 실무교육에다 검정펜 밑줄자. 자, 그래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부죠. 전원이죠, 전원. 다목은 뭐예요? 3분의 1 이런 게 있죠. 요런 거 바꿨을 때 다 캐치해내야 되겠죠. 분사무소 책임자. 근데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분사무소 책임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실무교육 받았을 것. 자, 실무교육과 대비되는 말이 연수교육, 직무교육 있죠? 그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마목에 역시 중개사무소 확보에다 검정펜을 줄자. 사무소 확보 기본이죠. 자, 이게 요게 가장 13조가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시간상 아주 중요한 핵심 조문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법 11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쭉 보시면 법에 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나와 있습니다. 자, 이중등록의 금지에다가 파란펜으로 몇 줄자.
두 개 등록 오면 안 되죠. 여기도 등록, 저기도 등록 오겠죠. 완전히 그냥 난리 푸는 거죠. 등록하는 행위 제한하겠다. 그죠? 이중 등록 못하겠다. 다 행위 제한입니다. 그죠? 자, 1항에 이제 2항에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19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령에서 14조 한번 보시죠. 쭉 넘겨보시면은 시행령 14조 등록사항대에 통보 나와 있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1호부터 4호까지 있죠. 자, 누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에다 뭐예요? 통보해줘야 된다고요. 어우, 이렇게 우리 협회가 대접받는 경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뭐 하여야 할 수, 이건 기본이죠. 통보를 뭘로 오면은 보고하면 틀리겠네요. 그냥 통보해주면 돼요. 이거 이런 일이 있거든. 참고해. 이렇게 통보해주면 되지. 오, 보고합니다, 협회님. 그러면 시장구청장님이 등록관청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교부라든지 신고받을 때 뭐 행정처분 받을 때 조문 다 찾아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반으로.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말이죠. 15조입니다. 령 15조의 분사무소. 자, 이게 분사무소가 나오면 참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자, 분사무소에다 빨간펜 밑줄 자. 1항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에다 검정펜 밑줄 자. 음이 이미 돼 있죠? 그 포함해. 즉, 본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에 있는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가 없네요. 제니까 제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이것도 시군구별로지 시도별로 하면 틀리겠네요. 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딱 한 개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시군구에 한 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설치하고 싶은 시군구에, 주사무소 제한 시군구에 한 개, 설치하고 싶은 한 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개에다가 검정펜 밑줄 자. 초과 안 되니까 딱 한 개만이죠. 2항은 이제 책임자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책임자에다 검정펜 밑줄 자. 항상 그렇다 하면 틀립니다.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 협동조합, 그죠? 지역농협 협동조합.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인중개사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죠. 이게 이제 농협 다니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 꽤 됩니다. 공무원도 굉장히 많고, 은행에 계시는 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죠. 기왕에 농협에 근무하는 김에 따가지고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사하면 되어 있고, 령 쭉 가보시면 이제 3항 15조, 령 15조 이제 3항 계속 우리 분사무소 보고 있는 것입니다. 3항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예요. 신고에 등록이 아니라 신고하려는 자는, 자, 주된 사무소 소지관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제출에다 검정펜을 붙이자. 그냥 분사무소 거기 설치, 거기가 아니네요. 엄마 따라가야 돼, 엄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여야죠. 할 수가 있죠. 확인해야죠. 그런데 누굽니까? 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준 놈한테 해야 되겠죠. 준 놈한테 확인해야 되겠죠. 안 준 놈한테 얘 줬니?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준 놈한테 너 줬니? 발급해 줬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지 주소지관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관을 시도지사가 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뭐 전자정법에 의해서 또 법인에 이제 소속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 중개업자,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 확인하여야 한다.
하여합니다. 쭉 보시고요. 자, 여기서 독특한 게 있는데 그 4호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죠. 요게 이제 개설 등록 앞에 있었나요? 개설 등록 기준에 없었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의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 그걸 우리가 다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잘했으니까 어떤 뭐 교부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절차상 그게 이제 시행규칙칙 4조 2항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 7일 이내 통지 뭐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런데 그 7일 이내 앞에가 뭐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 날이 아니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고요. 등록됐어요. 이렇게 시발점이 다르죠? 여기서부터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이지 개설 등록을 한 날 아니라고요. 다음에 칙에 이제 5조에 보시면 이제 교부 및 재교부가 나와 있죠. 자, 1항에 보니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요.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업무 보증 설정이라는 거죠.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나무 올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공제라든지 이런 거, 공탁이라든지 보증보험 이런 거 가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업무 보증 설정이라고 합니다. 중개 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을 하죠. 그럼 뭐예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 필요 없지만은 나중에 등록 통지 받고 등록 좀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무실에 게시를 하니까 게시 안 하면 100만 원이나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된다? 왼손에 보증 설정 증명 요거 확인하고 준다. 요거 가져가야죠. 아니면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고 통지를 또 줄 수 있어요. 그 보증 기관에서. 그런 경우는 안 가져도 되겠지만 여하튼 이거 해야 되면. 그러니까 보증 설정 그 조문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업무 개시 전인데 구체적으로 오면 요거라고요. 등록증 받기 전에, 교부 받기 전에 해야 되죠.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교부죠? 교부해야 한다. 교부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 위에는 7일이었죠. 그쪽 4조, 칙 4조 2항에서는 7일. 여기는 뭐예요? 지체 없이. 굉장히 지체 없이 교부해야죠. 있는데, 7일 있다 다시 오세요. 그러면 뭐예요? 열받죠. 지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우리 옛날 복도방 하시던 분, 시험도 안 치르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설과 같은 분이시죠. 동네 토박이. 아직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진짜 봤다니까. 옛날 TV에 보니까 저쪽 남쪽이신 것 같은데 중개사무소가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거의 70이 넘어요. 80 거의 가까워져. 80. 근데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운동 삼아서 사무소 복도방. 응? 문 열어.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 그렇지만 무슨 힘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장 찍을 힘은 있는 거야. 응? 도장. 응? 우리 나이들하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건강하려면 뭐 할 일이 있어야지 건강한 거죠. 할 일이. 우리 공인중개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 의사분이 수술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60 넘으면 수술 못 옵니다.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탁 찔려. 도장. 숨만 쉬면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오케이. 정말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죠. 자, 그분이 나도 이게 좀 걸고 싶어. 이름을 공인중개사라는 이름. 그거 못 걸잖아요. 약간 쪽팔려. 응?
저쪽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사무소라 부르는데 우리 집은 그냥 복도방이라 불러. 명함에도 좀 그렇고 열심히 공부했어.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좀 공인중개사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안 등록 방청이 되겠죠. 그 같은 데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를 서류를 첨부해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재교부 신청에다가 검정 표현해 주자. 즉 다시 개설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재교부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종별 변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밖에서 하면은 예컨대 강남구에서 하다가 서초구 옆에 그러면 여기 관할구역 등록관청이 관할구역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개설 등록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재교부 신청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규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되겠죠. 이게 지역이 다르니까. 그 다음 칙 6조 거기 뭐 다음 달 10일 숫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니까 그 서식이 있네요. 서식. 자, 이 서식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서식도 법 전문이다. 법 전문을 그냥 이렇게 서식으로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다. 똑같이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법제처 검색하셔가지고 공인중개사법 치시면은 그 칙에 시행규칙 그 밑에 보면 부칙 있고 그 밑에 별표하고 서식이 있어요. 그 숙제예요, 그렇죠? 거기 제9호, 제10호 하면은 쫙 기재사항, 이 기재사항이 시험 문제로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서식, 그건 숙제고, 숙제를 안 할까봐 다른 거 하나는 넣어놨어요. 중요한 거.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이 있겠죠. 우리 지금 개설 등록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요 3단 비교표 본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이제 개설 등록에 관련된 서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및 인장 등록 신고서가 나와 있죠. 자, 인장 등록 앞에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좀 넣어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앞에 했던 3단 비교, 법령칙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에 배웠던 이 법령칙이 서식에는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구나를 직접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또 쭉 보시면은 뭐 처리 기간 맨 위에 음영인데 7일 나와 있나요? 7일 어디서 봤죠? 그렇습니다. 칙 4조 2항에서 봤습니다. 칙 4조 2항에서. 그 다음에 그 시장구청장 중간에 그 위쪽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9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이 서식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신청인의 제출 서류도 나와 있고 쫙 나와 있어요. 뭐 외국인도 우리 시험 봐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나 외국의 뭐 주소를 둔 경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아포스티유 저도 몰라요. 이런 거 처음 봤어. 제가 찾아보니까 뭐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리 뭐 관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거. 이것이 부착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신청인 제출 서류에서 2호에 보니까 반명 판, 면매, 한매, 투매면 틀리겠네요.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독하신 분이 들어가면. 다음에 이제 수수료 검정편 밑줄 합시다. 수수료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도, 국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 유의사항 있죠? 유의사항도 두 번째 보면 개설등록통지 시이죠. 개설등록 신청 시험은 틀리겠죠. 와, 이렇게. 그래서 개설등록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증명서를 등록정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부한다. 여기 앞에 칙에 5조 1항이 이렇게 법조문에 서식에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내실 수도 있어요. 출제자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와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는 동일 서식이다. 그렇죠. 동일 서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죠. 5조. 근데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청은 함께 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왜냐면은 인장 등록 시점은 업무 개시 전이라고 뒤에 우리 인장이라는 테마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미미한 것을 디테일하게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에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요. 요약에서 맨 앞에 다시 7번 테마 개설 등록에서 그 요약에 가로 1번에 개설 등록부터 해서 업무 개시 절차도 나와 있죠. 자, 개설 등록 업무 개시 절차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짝.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전문에 있는 걸 갖다가 쫙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신청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업무 개시 10단계로 제가 쫙 기술을 해놨죠. 그래서 신청해 보면 이제 결격 사유 이제 확인해요. 등록 신청은 이제 결격 사유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테마입니다. 이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가? 개설 등록할 때 이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개별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 신청 안 된다고.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개설 등록 신청은 각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도 적어놨고요. 4번에 뭐 종별 변경 해서 원칙이 신규 개설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재교부 신청 받죠? 복도방크 이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칙 5조 4항 그게 그거죠. 그죠? 그게 이제 재교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뭐 구비 요건, 뭐 소공은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뭐 분사무소. 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접수받겠죠?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를 확인해요. 이 결격 사유는 요 뒤에 8번째 테마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등록 기준 검토 및 결제를 하고 등록 처분 및 통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보면 등록 처분 받은 시점부터 해서 등록 효과, 그러니까 유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것이죠. 대신 뭐예요? 걸지 않고 하게 되니까 걸지 않고 하게 되면 밑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은 6번이 이제 업무 보증 설정.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9번째 테마에서 다룰 것이고요. 8번째 인장 등록, 인장이라는 테마, 10번째 테마에서 다룰 것입니다. 자, 9번하고 10번 관련해서 뭐 사무소 이제 의무 게시물이라든지 뭐 휴업 이런 것은 우리가 11번째 테마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하고 3번은 이미 우리 3단 비교표에서 이미 체킹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특수법인이라 나와있죠. 자, 특수법인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자. 그래서 우리 개설 등록 기준, 우리 지역노 협동조하고 이제 신탁회사가 대표적인 특수법인인데요. 자, 개설 등록 기준, 이 령 13조 1항, 우리 단서에 나왔죠? 단서에. 그래서 애들은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노 협동조합은 등록도 필요 없어요. 등록도. 그렇지만 신탁회사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설정은 다 해야 되겠죠? 중개 의뢰인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죠? 지역노협동조합은 이렇게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되는데, 신탁회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2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2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고기간은 같죠? 근데 중개 가능 대상물이 굉장히 좀 제한됩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관련은 똑같고요. 뭐 근거법. 나머지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5번 종별 변경. 앞에 설명을 드렸죠? 자, 종별 변경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짝. 그래서 다 신규 개설 등록 신청, 신규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로 딱 하나 뭐예요? 2번에 부직상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보토방 하신 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관내에서 등록관을 동일 관내에서 했을 때는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칙 5조 4항에서 배웠죠.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뭐 이중금지라는 게 7번째로 나왔죠. 이중금지. 그래서 1번이 이중등록이 금지됩니다. 이게 법 12조이랑 제가 법 다 말씀드리잖아요. 다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늘로 가서 찔러 보셔야 돼요. 숙제예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은 법 12조 2항,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금지는 법 13조 1항, 이중계약서 금지는 법 26조 3항. 마지막 8번째가 이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나오죠. 무등록, 그냥 무등록이에요. 뭐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야. 이 친구들은 그냥 무등록이라고 그냥 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무등록 거기다가 중개업이라고 써놓읍시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 자, 무등록 중개업하고 유등록 중개업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이제 다 보시면 아는데, 이제 유등록 중개업의 얘기가 헷갈려요. 부정하게 등록을 했어요. 그럼 유등록 중개업자인가요? 우리 이게 가슴으로 볼 때는 나쁜 놈 아니야? 그 무등록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준은 뭐예요? 등록이 되냐 안 되냐?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 등록 대장에 글씨가 써있냐 안 써있냐죠. 등록이 기록이니까 등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등록 중개업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대신 뭐예요? 3학년 2반에 편입되는 영광을 주죠. 그 다음에 이중등록 중개업도 역시 유등록, 등록증, 아직 미수령 등록됐지만은, 그 다음에 결격사유. 그죠?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만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4번째 보니까 적발시 제재상 3학년 2반 이미 말씀드렸고, 행정형벌의 대상이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처분한다는 것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등록인데 뭐가 있어야 때리죠. 없으니까. 당연히.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무겁고 많은 내용이 있는 7번째 테마. 개설 등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